구매대행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막상 매출이 나지 않아서 걱정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오랫동안 하고는 있는데 매출이 저조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저도 딱 구매대행 한 달 차 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구매대행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첫 달 매출이 4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만 바꾸니까 다음 달에 500만 원, 다다음 달에 1000만 원, 신기할 정도로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상품을 도대체 어떻게 바꿨길래 매출이 그렇게 늘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매 대행을 하는 대부분의 고매출 셀러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와 노하우들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마드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의 꽃 크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크모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모비는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얕게 알고 있는 것과 크모비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확연히 매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모비는 정확히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하고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량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을 팔면 한 건의 주문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데 팔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 방법까지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팔았던 크모비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농업용 트럭인데 뒤에 짐들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트럭입니다. 이런 제품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주문을 하시고요. 150만원 정도에 팔아서 5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던 상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 판매자마다 미조립으로 발송하거나 완제품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해되어서 발송될 경우에 고객이 직접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안내를 해줘서 불상사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품은 2층 침대라는 상품인데 약 50만원에 팔아서 12만원의 순수익이 남았었고 이전에 주문 주셨던 업자분께서 한 개를 구매하셨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이후에 12개를 추가로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200에서 250만원의 순수익이 남았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미조립으로 발송되는데 조립 영상을 전송해드리면 대부분 잘 조립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대량 구매하는 상품들인데 일반적으로 구매할 때 한 개, 두 개 구매하는 게 아니라 3개, 5개, 많게는 10개까지도 구매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공략하시면 자연스럽게 객단가도 높아지면서 순수익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품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팔았던 제품들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이 제품도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파티션 같은 경우에 주로 회사에서나 식당 이런 곳에서 자주 주문을 주셨는데 이런 상품들 구매할 때 한 개 이렇게 구매 안 하거든요. 보통 5개 이상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시면 객단가가 자연스레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크모비 제품을 판매하실 때 주의사항과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모비 제품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 중에 제품에 기스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번번이 일어나는데요. 이럴 경우에 다시 중국으로 상품을 돌려보내려고 해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이미 구매 날짜가 많이 지나서 돌려보낸다고 해도 반품이 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또 판매자한테 채팅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일부를 보상해주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쓰라고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객에게 그냥 반품을 해줘야 할까요? 물론 고객님과 실랑이를 하지 않고 내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반품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크무비 제품이 반품될 경우에 한 건의 반품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반품을 최대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스나 파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예 사용도 못할 정도의 파손이라면 새 상품으로 재발송해드리거나 반품을 해드리면 되지만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작은 기스나 부분 파손이라면 우선적으로 고객님과 협상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 경우에는 부분 환불을 해드리거나 부품 재발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협상할 때는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분 환불 또는 재발송 해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부분 환불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깝긴 해도 이익보다는 손해를 덜 보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반품을 해드리게 되면 10만원, 많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깝긴 해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품권 잘 넘겼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착불 비용과 관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가 배대지에서 배송 비용을 지불해도 착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품이 CJ 인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화물 택배사로 이관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정보에 무료 배송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착불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수긍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착불 비용을 상품가에 녹이고 배대지에서 화물 택배 비용을 선결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상세 페이지나 배송 시 안내드리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착불이나 관세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반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거나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나 고객님께서 반품이나 관세가 발생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빨리 대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성향에 맞게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크무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같은 매출 1000만원이라도 주문 건수가 50건, 300건이라면 업무량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효율성에 대해서도 꼭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크무비가 주문 한 건에 많이 남으니까 좋긴 한데 주문이 들어와도 무서운 이유는 아마 반품 때문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크무비는 웬만해서 반품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이 반품이 더 잘 들어왔어요. 이유는 아마도 저렴한 제품이 저간여 상품일 확률이 더 높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무비 상품이 반품될 확률이 낮긴 하지만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대처하시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경험해보시면 뭐야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